여러분, 지금 계좌를 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가슴이 뛰다 못해 얼떨떨하실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하루 만에 무려 5.9% 폭등하며 5,82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지수가 하루에 6% 가까이 오른다는 건 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파가 발생했다는 뜻인데, 그 핵심에 바로 중동 휴전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닌 교육 목적의 시장 분석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고 온 데이터는 단순히 뉴스를 읽어드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수치, KRX의 실시간 수급 데이터, 그리고 삼성전자를 포함한 주요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전문가 기법으로 하나하나 검증했습니다. 물가가 잡히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에서 더 올릴 이유가 사라집니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4월 4일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이제 하락 기조로 바뀔 수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실제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74원까지 급락하며 원화 가치가 치솟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개인적인 낙관론이 아닙니다. 시장은 지금 이 숫자를 보고 돈의 방향을 완전히 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6.99% 급등하며 21만 250원을 기록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시가총액이 1,360조 원이 넘는 거대 공룡이 하루 만에 7% 가까이 움직였다는 건 거대 자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수가 오르니까 다 같이 오르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아주 정교한 수익 구조가 따로 있습니다. 유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요동칠 때 누군가는 손실을 보지만 누군가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이익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 구조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번 반등장은 남의 잔치가 될 뿐입니다. 이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변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우리는 정말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시작되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에서 30%, 그리고 천연가스인 LNG 수송량의 25%가 통과하는 그야말로 전 세계 에너지의 심장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원유 수입량의 무려 70%가 이 좁은 수로를 거쳐 들어옵니다. 이곳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생명선과 같습니다. 봉쇄 직후의 숫자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두바이유 가격이 한때 배럴당 16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건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고점이었던 113달러를 가볍게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건을 만드는 생산비가 오르고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 가격까지 도미노처럼 오르게 됩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해협 봉쇄가 길어질 경우 한국 제조업의 생산비는 최대 11.8%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계좌를 보며 불안해하셨던 분들, 그리고 오르는 물가에 한숨 쉬셨던 분들의 마음을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고물가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뼈아프게 다가오셨을 겁니다. 이러다 정말 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드는 게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미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는 이 꽉 막혔던 혈관을 단번에 뚫어버리는 대형 호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숫자를 어떻게 추적하고 구했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만 본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제시한 시나리오별 유가 전망치와 산업연구원의 제조업 생산비 분석 리포트, 그리고 KRX의 실시간 업종별 수급 데이터를 교차 검증했습니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은 4월 말에 봉쇄가 종료될 경우 유가가 80달러에서 95달러 수준으로 빠르게 안정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과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가가 10% 하락할 때 국내 GDP, 즉 국내 총생산은 약 0.27%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2016년 발표된 연구자료이지만 유가와 우리 경제의 상관관계를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오늘 유가가 하루 만에 15% 넘게 빠졌다는 것은 우리 경제 체력이 그만큼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며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안심만 하고 계실 건가요? 아닙니다. 이 거대한 구조의 변화 속에서 누군가는 이미 발빠르게 움직여서 수익을 확정짓고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바로 그 지점,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가 급락이라는 데이터가 우리에게 가리키는 다음 목적지는 명확합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뉴스라는 강물이 어떤 종목이라는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수혜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유가가 떨어지니까 항공주가 역촉했지 하는 수준의 얕은 분석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돈이 흐르는 3단계 지도를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비용이 줄어드는 섹터, 두 번째는 막혔던 물류가 뚫리면서 매출이 터지는 섹터, 마지막 세 번째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수급이 쏠리는 성장주입니다. 먼저 유가 급락의 가장 직접적인 주인공인 대한항공을 보겠습니다. 항공사는 영업비용의 약 30%가 기름값입니다. 쉽게 말해 하늘에 기름을 뿌리면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이건 대한항공에게는 마진율이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두 자릿수로 뛰는 마법 같은 일입니다. 제가 이 기업을 검증하기 위해 워렌 버핏이 60년 동안 고수해온 기준을 적용해봤습니다. 바로 ROE, 자기자본 이익률입니다. 버핏은 ROE가 15%를 넘는 기업을 진짜 돈 잘 버는 우량주라고 보는데 대한항공의 ROE는 현재 1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가진 자본을 활용해 버핏이 합격점을 줄 만큼 효율적으로 이익을 뽑아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의 기법을 하나 더 얹어보겠습니다. 주가가 성장성 대비 얼마나 싼지를 보여주는 PEG 비율입니다. 보통 1.0보다 낮으면 저평가라고 하는데 대한항공의 PEG는 0.38에 불과합니다. PER 10.4를 예상 EPS 성장률 27%로 나눈 수치입니다. 유가 하락으로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면서 주가가 실적 성장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아주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한 겁니다. 제가 이 숫자를 어떻게 구했는지 말씀드리자면 상상인증권의 최신 리포트와 실제 시장 PER 데이터를 직접 대입해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증시의 심장, 삼성전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됐다는 건 단순히 배가 지나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도체라는 핵심 부품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혈관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계좌를 보고 있는 분들이라면 삼성전자가 오늘 기록한 21만 250원이라는 숫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구글증권 2026년 4월 8일 기준입니다. 삼성전자는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 전략 중 가장 중요한 조건인 분기 EPS 성장에서 무려 42.5%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2026년 1분기 잠정 실적 기준입니다. 기준점인 20%를 2배 넘게 초과한 건데 이건 기업의 이익 기초 체력이 괴물 수준이라는 방증입니다. 게다가 수급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외국인이 최근 2거래일 동안에만 3,338억 원어치를 쓸어 담았습니다. 시장의 큰 손들이 이미 돈의 냄새를 맡고 베팅을 끝냈다는 실시간 증거입니다. 피오트로스키의 재무건전성 점수인 F스코어에서도 삼성전자는 4점 만점에 4점을 기록했습니다. 순이익과 영업현금 흐름이 양수이고 부채 비율은 줄어들면서 자산 효율성은 높아졌습니다. 재무제표의 모든 숫자가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는 셈입니다. 마치 전교 1등이 성적만 좋은 게 아니라 체력장까지 1등급을 받은 것과 같은 완벽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중동 휴전이라는 변수가 유가 하락과 물류 정상화라는 날개를 달아줬고 그 훈풍이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바로 이 종목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아무 가격에나 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확히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 어떻게 탈출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ROE, PEG, 그리고 EPS 성장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한 구체적인 매수 구간과 목표가, 그리고 손절 라인은 여러분의 안전한 수익을 위해 비공개 리포트에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단순히 감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전문가들의 기법으로 계산된 숫자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3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중동 휴전이라는 변수가 단순히 2주짜리 반짝 호재로 끝날지 아니면 대세 상승장의 시작점이 될지는 숫자가 가리키는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최선의 시나리오는 이번 2주간의 휴전 합의가 영구적인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WTI 유가는 대폭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가 완전히 잡히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게 될 것이고 코스피 지수는 오늘 기록한 5,820포인트를 넘어 6,000포인트라는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전망치가 336조 원까지 치솟은 삼성전자가 시장을 강력하게 견인하며 대호황기가 찾아오는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 기본 시나리오는 휴전이 합의된 기간인 2주 동안만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지지부진한 협상이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시장은 이미 휴전 소식을 가격의 상당 부분 선반영했습니다. 따라서 지수가 오늘처럼 폭등하기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매물을 소화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유가는 100달러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환율 역시 1,470원대에서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입니다. 이 경우 실적이 확실한 종목들, 즉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한항공이나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위주로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휴전 합의가 며칠 만에 파기되고 다시 무역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안도랠리를 펼치던 시장은 즉각적으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유가는 다시 120달러 위로 치솟을 것이고 오늘 들어온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수세는 차익 실현을 위해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이건 제 추측이 아닙니다. 과거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휴전 협상 소식에 시장이 반등했다가 협상이 결렬되자마자 저점을 경신했던 역사적 데이터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구조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3가지를 설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행동은 포트폴리오의 무게중심을 방어주에서 수익주로 옮기는 겁니다. 전쟁 공포에 사두었던 인버스 상품이나 금, 방산주 같은 자산들은 이제 비중을 줄여야 할 때입니다. 대신 유가 하락으로 마진이 개선되는 항공주나 물류가 뚫리며 실적이 터지는 반도체 대형주로 중심축을 이동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행동은 철저한 분할 매수와 비중 조절입니다. 아무리 장이 좋아 보여도 한 종목에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검증한 추천 종목이라 하더라도 전체 투자금의 10% 이내로 포지션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체력이 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기계적인 손절 라인 준수입니다. 윌리엄 오닐이 강조했듯이 매수가 대비 7%에서 8% 하락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일단 탈출해야 합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21만 250원에 샀다면 손절가인 19만 4,481원을 생명선처럼 지켜야 합니다. 시장이 주는 수익은 감사히 받되 시장이 뺏어가는 손실은 우리가 통제해야 합니다. 제가 이 숫자를 어떻게 구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에너지 쇼크 당시의 주가 회복 탄력성 데이터와 현재 증권사들이 내놓고 있는 섹터별 이익 수정치를 교차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금은 낙관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 차가운 숫자를 바탕으로 다음 수를 두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2주 뒤인 2026년 4월 22일이 이번 상승장의 첫 번째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휴전 합의가 연장되느냐 아니면 다시 긴장이 고조되느냐에 따라 시장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판단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삼성전자는 4월 말 실적 발표 전까지 25만 원 돌파를 시도할 것이고 대한항공은 유가 하향 안정화에 힘입어 3만 원 고지를 무난히 탈환할 것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오늘 확인한 외국인의 3,338억 원 순매수 데이터가 가리키는 수학적인 귀결입니다. 오늘 분석한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중동 휴전 전격 합의로 전 세계를 짓누르던 에너지 위기의 정점을 통과했습니다. 둘째, 유가 하락과 호르무즈 해역 개방으로 삼성전자와 대한항공 같은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상상 이상으로 폭발하는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셋째, 워렌 버핏부터 윌리엄 오닐까지 전문가 사인의 기법으로 검증한 결과 지금은 막연한 공포를 이겨내고 차가운 숫자를 믿어야 하는 명확한 매수 구간입니다. 지금 계좌를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정확히 몇 주를 사야 하고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어떤 신호를 보고 팔아야 할지 막막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오늘 영상에서 다 하지 못한 모든 데이터를 집대성한 비공개 종목 리포트를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리포트에는 삼성전자와 대한항공의 구체적인 매수 적정 구간부터 1차와 2차 목표가, 그리고 온일의 원칙을 적용한 정확한 손절 가격까지 모두 원 단위로 계산해서 담았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투자금이 100만 원일 때, 500만 원일 때, 그리고 1000만 원일 때 각각 얼마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손실은 얼마에서 막아야 하는지 계좌 번역표를 통해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길을 잃기 쉬운 낯선 도심 속에서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을 손에 쥐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리포트에 담긴 수치 역시 제 추측이 아닙니다. 네이버 금융과 증권사 컨센서스에서 검색으로 직접 확인한 데이터와 60년 넘게 시장에서 승률로 증명된
대가들의 공식을 그대로 대입한 결과물입니다. 제가 이 숫자를 어떻게 도출했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 종목을 발굴했는지 리포트 앞부분에 상세하게 공개해 두었으니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의 판단이 여러분의 1년 뒤, 아니 10년 뒤의 계좌 색깔을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만의 흔들리지 않는 투자 기준을 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설명란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비공개 리포트를 즉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거대한 바이오 황금기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방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그 어떤 소문이나 직감이 아닌 오직 철저하게 검색으로 확인된 실제 데이터와 날카로운 분석만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